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 오늘 HFR이라는 종목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이 실적을 좀 기준으로 놓고 제가 하나하나 정말 파헤쳐서 여러분께 궁금하신 부분들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 놓치고 계신 부분들 다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이 HFR 실적 같은 경우에 지속적인 적자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HFR 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일단은 뭐 사업이 잘 안 됐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비용적인 지출 발생도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인력들을 좀 많이 충원을 했습니다. 즉 인건비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인력 충원에 좀 많이 투자를 한 만큼 그 인력들로 하여금 이 실적이라는 성과로 결과를 좀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현재 재고 자산 또한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HFR 같은 경우에 내수 시장과 해외 시장, 이렇게 좀 대표적으로 크게 나눠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해외에 있는 매출 비중 중에서 이 땡땡이란 나라에서의 성과가 굉장히 좀 중요해 보여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해소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이 주주가치 제고와 주가 안정을 위한 자사조 취득, 뭐 무상증자, 뭐 주식 소각,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주주 환원 정책들이 있는데, 요번에 주식 소각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우리 HFR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긴 있었지만 정말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보자면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해소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가에 좀 크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주가의 행보, 바로 실적입니다. 이 실적이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주가도 좀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이번 24년도 1분기죠. 여기서 여러분들 매출액 같은 경우 우리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방금 다 보고 오셨으니까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되는 건 비용입니다. 이 매출 원가와 판관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볼까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 313억 원을 발생을 시켜줬는데 원가가 344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를 잡아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안 그래도 매출 원가 자체를 잡지 못해서 매출 총이익이 적자 발생했는데, 여기에 여러분 판관비까지도 86억 원을 이렇게 좀 발생시키면서 영업이익이 117억 원 적자가 납니다. 자, 그러면 매출 원가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측정이 되는지를 좀 보니까요, 지금까지 좀 쌓여있는 재고 자산이 어마무시합니다. 자, 보시면 이 제품과 상품, 제공품, 원재료, 미착품 등등 이런 좀 구분된 품목들이 있는데, 요것들 다 합친 게 요거거든요. 순장부 금액 해서 요게 단위가 1000원 단위이기 때문에 약 440억이다. 요렇게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24년도 1분기 이 실적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준 그게 바로 요겁니다. 당분기의 비용으로 인식되어서 매출 원가에 포함이 된 재고 자산은요, 약 333억 7,800만 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요 비용 자체가 지금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측정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매출 원가를 살펴봤으면 아까 여러분 또 하나가 있었죠. 바로 판관비였어요. 보시면요, 이 전분기와 당분기 24년도 1분기를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엄청 좀 높게 비용이 측정이 된 부분이 전분기 비교해서 이 급여 부분과 지급 수수료 부분에서 좀 많은 차이를 보여주었거든요. 확실히 진짜 전분기 때는 요 단위 마찬가지로 1000원입니다. 이 급여 부분에서 약 27억 정도 발생이 되었는데 반해서 이번 분기에는 34억 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급여만 단 한 분기에만 1월, 2월, 3월 3개월 동안만 7억이 더 빠져나간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분기니까 곱하기 4라면 연간으로 치면 28억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을 머릿수를 늘렸던가 아니면 고급 인력을 채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HFR이 인력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하였다. 그리고 이 지급 수수료 부분을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이 지급 수수료 부분이 이제 여기에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게 외주비입니다. 외주비. 그러니까 외주 용역비가 이쪽에 좀 이렇게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근데 보시면 전분기보다 거의 더블 정도의 수치가 찍혔습니다. 전분기엔 6억이었죠. 근데 당분기엔 12억이 찍히면서 외주를 많이 줬다는 거죠. 그러면 인력과 외주 작업을 많이 했다라는 건데 어떠한 성과는 아직까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기업에서 어떠한 이 성과 있죠. 외주와 인건비, 인력비 투자 관련된 이런 성과들 저희 대기업에서 끝까지 추적 관찰을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보시면요. 우리 HFR 같은 경우에 국내에선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등 이렇게 대표적인 고객사가 있고요. 해외 시장은요. 미국과 일본 이렇게 있고 말레이시아 이 정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부분 놓고 보시면 아까 우리가 보고 오셨던 이 매출 실적 중에서 내수 시장과 해외 매출 비중입니다. 보시면요. 거의 이 수출 매출이 잡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합계 수출 매출이 요것밖에 안 됩니다. 51억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합계 매출이. 근데 23년과 22년도 말과 놓고 비교를 해보자면 아무리 이 분기 매출 곱하기 4를 하더라도 훨씬 적은 매출 비중이 찍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HFR의 해외 매출입니다. 요게 어떻게 언제 발생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추적 관찰을 해야 한다. 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아까 우리가 미국과 일본과 말레이시아를 놓고 보고 왔는데, 자, 그 나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나라는 바로 미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분기와 당분기 24년도 1분기와 23년도 1분기를 놓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면 전분기에선 138억 원 이 매출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분기 24년도 1분기 때는 4억 원밖에 매출이 발생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몇 배 차이예요? 거의 30배가 넘어가는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쌓여있는 재고 자산을 또 인건비를 또 투자를 했죠. 그리고 외주 용역비를 많이 주었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풀어낼 건지, 어떻게 요거를 매출로 환산을 할 건지를 우리가 좀 눈여겨서 주요한 포커스를 맞춰두고 우리가 추적 관찰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 해외 중에서도 바로 미국 시장, 요쪽 시장에서 어떻게 매출을 발생시키는지를 우리가 추적 관찰을 하신다면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 우리 주주님들은 이젠 알고 계시지만 제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투자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 어디에 내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 명확히 짚지 못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은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명확한 팩트를 여러분들 인지를 하시면서 투자하신다면 조금 더 탄탄하고 논리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우리가 도출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대기업의 저 김하진 멘토가 끝까지 추적 관찰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를 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